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추워서 장갑 하나 마련했어요. 저는 피부 이식 수술이 좀 아직 필요한 단계라서 지난 월요일에 수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12년 전에 사고를 만났어요. 그 전까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런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고를 만나게 됐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살게 되면서 제가 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이 참 아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병원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면 이제 이 피부를 가지고 살아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그 사회에서 다시 일어서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 병원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푸르메 재단이란 재단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만큼 아주 오랜 시간 그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재활병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시간을 놓치고 더 많은 장애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고자 하는 푸르메 재단에 함께 마음을 돕고자 홍보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참 좋은 재단이라서요. 벌써 한 8년째 인연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 어느 날 저에게 마라톤을 같이 해보자고 하셨어요. 이제 홍보의 일환으로. 네, 사람이 참 이렇게 뭘 모르면 용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마라톤이. 그래서 나도 해보겠다고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네, 마라톤 대회 전날 이제 버스를 타고 내일 이 코스를 달리게 될 거라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42.19km 버스를 해서 이렇게 코스를 보여주시는데 나는 못하는 일이구나 이제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뭐 이제 8km 걸어본 게 다였어요. 근데 8km를 한 1시간 정도 걷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5배, 6배 걸으면 이제 대충 42.19km가 되니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코스를 보고 나니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마라톤 당일날 아침에 뉴욕 시민 마라톤 대회였는데 뭐 전 세계에서 한 4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모였어요. 진짜 이상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막 구경도 하면서 난생 처음 마라톤이라는 곳에 이제 그 대회를 저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조금 뛰다가 조금 힘들면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생각으로 제일 먼저 이제 교통카드를 가장 먼저 주머니에 넣고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그 마라톤에 저와 같이 중환자실에 있던 그 김황태 씨라는 분이 같이 마라톤을 뛰게 되었는데 그분은 전기화상으로 양팔을 다 잃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 건강한 다리로 마라톤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진 마라토너로 지금 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정말 전우와 같은 그분을 그곳에서 이제 다시 만나고 그 오빠가 처음에는 10km까지는 같이 뛰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뛰다 보니 시작 부분이 벌써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건데 이 다리가 약간 오르막길이더라고요. 몇백 미터 가지도 않는데 저는 너무 미안한 거 이분이랑 같이 뛰고 있다는 사실. 이분은 뭐 3시간 안에 완주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저는 알아서 가다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가시면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지선아, 중환자실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거보다 힘들진 않다고. 그러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말을 생각하면서 계속 갔어요. 뭐
전 그 길가를 코스마다 다 양 길가를 막고요. 마라톤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마라톤 그 옆에서 그 뉴욕 시민들이 나와서 막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막 계속 뛰라고 박수를 막 치시는데 마냥 걷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10km 지점을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10km만 가보자고 생각했는데 10km 가보니까 조금 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5km 지점을 지나고 20km 지점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뉴욕 마라톤이라 했잖아요. 맨하탄이 곧 보이는 거여서 맨하탄까지만 가보자 생각으로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다리로 이제 건너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벌써 한 30km 지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 그렇게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가 그 정도 시간을 이제 한 5시간째 걷고 있으니까요. 이제 발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무릎으로 고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 발자국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너무 다리가 아프면 걷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땅에 발이 닿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뛰는 게 더 차라리 쉬울 정도로 그런 통증이 막 오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지나가시다가 바나나 반 나눠주셔서 그거 먹고 또 힘내서 몇 발자국 가고요. 제 이렇게 이름 그 번호표 앞에 태극기가 붙여져 있었는데 또 누가 그거 보시고 한국 힘내라고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미국 분들이 막 또 응원해 주시면 또 나라를 생각해서 또 일어나서 또 몇 발자국 가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요. 그냥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막 눈물이 주룩주룩 막 흘러나오는데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했는지, 마라톤이 인생 같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만하면 됐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막 계속 거의 다 왔다고 이분들이 뻥만 치시는 거예요. 아직 12km는 더 가야 되는 시간에. 근데 그 말에 그냥 속아가면서 그냥 계속 정말 어디서 그만둘지 몰라서 계속 걸었어요. 해가 다 지고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마라톤이 센트럴파크 안에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입구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한국 유학생분이요. 제가 그 30km 지점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를 보고 집에 가서 급히 제가 이지선이에요.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화이팅이라는 응원 피켓을 만들어서 제가 분명히 제가 완주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제가 전날 경험했어요. 뭐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그때 사진 찍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분이 전날 저에게 준 힘은 정말 상상도 못할 힘이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더라고요. 제가 저분을 만나서 나머지 7km를 걸어가는데요. 제가 제 다리를 보면서 이 다리가 미쳤나 봐 막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질질 끌고 있던 제 다리가 막 힘이 나서 막 진짜 팍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이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응원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하면서 계속 걸었어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제가 다음 사진 보시면 7시간 22분 26초를 걸어서 제가 42.19km 완주하는 사진이에요. 들어오기 5m 전에 재단 이사님이 태극기 주셔서 마치 계속 뛰어온 것 같은 표정으로 저기를 이제 막 뛰어 들어가는데요. 제가 전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멀고 먼 목표가 아니라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면 완주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오늘 한번 42.19km 도전 막 이게 아니라요. 10km만 가보자. 15km만 맨하탄까지만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계속 걸었던 게 손에 잡히는 어떤 손에 잡힐 만한 무언가를 그것을 바라면서 걸어왔던 것이 그날 제가 끝까지 걸어올 수 있게 했던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날 분명히 그만두고 싶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고통, 그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 레이스는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어요. 각자의 인생 마라톤을 주셨어요. 그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지금은 너무나 먼 미래고 너무나 큰 일인 것 같이 어쩔 때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진 짐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날 아침에요, 42.19km는 저에게 정말 죽었다 깨도 갈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숫자였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삶 안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리에 어느 정도 마라톤을 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얼마나 더 가야 하나 싶은 시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길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우리 언젠가 정말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명을 다했다고 정말 하나님 품만으로 기쁨의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달려가는 그 순간을 우리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 순간 고되고 힘든 순간을, 그런 고비를 넘기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어리석게도 이 마라톤 한 번 더 뛰었어요. 네, 한 번 뛰니까 두 번 뛰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뛰었는데 두 번째 마라톤에는 혼자 뛰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뛰기도 참 아쉽고 해서 제가 제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쓰고 막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저희 푸르메 재단을 위한 그런 후원을 받아서요, 그 100명의 후원자를 제 등에 이름을 쓰고 제가 101명이 되어서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도 같이 뛰고요, 사촌 동생들도 같이 뛰고, 네, 저 등에서 막 이름도 쓰고 제 옆에서 오빠와 그리고 재단의 간사님과 또 그날 또 그때 그 당시에 유인촌 씨가 장관이셨는데, 문화체육부 장관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조금만 뛰다가 그만 뛸 줄 알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진 찍을 용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끝까지 같이 뛰었어요. 제가 워낙 이제 달리기가 안 되니까요. 뭐 이미 이제 다 그 울타리도 다 치우고 경호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퇴근하셨고 물도 다 치우고요. 그래서 저희 막 오빠가 가서 편의점 가서 물 사다가 먹고 그렇게 가고, 또 막 제가 또 아파서 약도 사다 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42.19km를 뛰는데, 유인촌 장관님 그 당시 보좌관이 마라톤 매니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국제 마라톤을 뭐 한 6번 정도 뛰셨대요. 그러니까 코스를 너무 빠삭하게 아시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다 울타리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가로질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유혹이 너무너무 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완주하고 나서. 그래서 막 또 이렇게 돌아가고 코스대로 막 돌아가면서 참 힘들었지만, 놀랍게도 제가 40분이나 기록을 단축해서요, 6시간 45분 만에 두 번째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했어요. 전날요,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예요. 함께 뛰는 마라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즐겁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전날 제가 배운 것은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라는 약자, 마라톤에서는 너무나 약자인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뛰고요. 민간 단체인 또 재단이 함께 뛰고 있었고, 뭐 어떻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어쨌든 또 나라에 일을 하고 계신 한 분이 또 함께 뛰셨고, 마라톤의 전문가이신 또 한 분이 함께 뛰셨고, 결정적으로 뉴스 기자분들이 계속 따라붙으셨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앞에서 막 찍고 계시면 야 찍는다 빨리 뛰어 말해서 막 뛰고, 근데 뒷모습도 또 찍는다는 거야. 좀 걸어갈라 싶으면 야 뒤에도 찍고 빨리 뛰어 말해서 막 그렇게 완주된 마라톤이었거든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그리고 미디어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완벽한 그림의 복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저에게 어떤 한 상징을 보여줬던 그런 마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꿈을 꾸고 미국으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으면 사실 뭔가 우리가 기대한 바는 영어도 막 방언으로 빵빵 터지고 막 학교 가서 막 프레젠테이션도 막 되게 막 멋지게 하고 막 1등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UCLA라는 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네, 제가 LA에 있는 학교예요. 저 스스로를 LA 쭈구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맨날 어깨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막 혹시나 나에게 말을 걸까 막 눈도 안 마주치려고 막 내리 깔고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상상하실 때와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사람의 인생도 때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 예. 저도 또 다른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사 마라톤도 꼭 맞춰야 된다고 늘 스스로에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과 강연하고 간증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늘 말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마치고 지금 아직도 한 2, 3년은 더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꿈을 꾸고 있고요. 여기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시는 그 이웃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꿈을 꾸는데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가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입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와서 이렇게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다가 이렇게 제가 피부가 모자란 부분에 이식을 하고 사는데요. 네, 인생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제가 결국은 자기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10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해주고 싶은, 내 고통을 대신해주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이 절대로 들어올 수는 없는 수술실이 있어요. 결국 자기 싸움, 결국 너무나 외로운 내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돌아보니 이 인생이라는 게요, 결코 혼자서는 올 수 없는 길이었더라고요. 결코 혼자서는 다 싸워낼 수 없는 그런 마라톤이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2년에 마라톤을 함께 뛴 여러분들의 러닝 메이트들이세요. 그리고 2013년도 아마 함께 뛸 여러분들의 러닝 메이트인데요. 우리 서로를 등을 다독거려 주면서 손이 시려운 사람에게 장갑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바나나도 반쪽 나누어주고 또 힘내라고 한마디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 조금 맛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저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